우리가 거주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째, 자가. 둘째, 전세. 셋째, 월세.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바로 전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왜 그 전세 살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전세는 겉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이 전략을 이렇게 바꿨습니다. 전세 말고 월세 살고 내 집부터 사세요. 이 영상에서는 왜 전세가 손해일 수 있는지, 그리고 월세를 살면서도 어떻게 내 집을 살 수 있었는지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전세는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. 보증금만 맡기고 매달 월세도 없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받잖아요.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구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. 내가 수억 원을 집주인에게 맡겨두고 그 집을 2년 동안 쓰는 겁니다. 근데 그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. 일하지 않는 돈이란 자산이 아닙니다. 집값이 오르면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갈까요? 집주인입니다. 세입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. 게다가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가는 구조가 더 안 좋아요. 연이자 4%만 해도 2억 빌리면 연 800만원, 월 66만원이 이자로 빠져나갑니다. 그럴 거면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낫죠.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월세가 아깝다는 생각. 둘째, 전세는 언젠간 돌려받을 돈이라는 믿음. 전세의 가장 큰 함정은 이것입니다. 전세금은 언젠가 돌려받긴 하지만 그 사이 돈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돈의 가치도 줄어들게 되죠.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. 돈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했습니다. 그렇다고 그냥 소비로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저는 전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.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에서도 다들 전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전세금을 묶어두는 대신 월세로 살기로 결정했어요. 월세 90만원짜리 원룸에 보증금 2천만원을 넣고 원래 전세에 쓸 1억 원 중 남은 8천만원을 제 자산에 투자했습니다. 그 투자 대상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. 갭 투자든 청약이든 경매든 간에 내 돈이 자산화되는 구조를 택한 거예요. 전세금으로 남의 집 사주느니 월세 살면서 내 집부터 사자는 전략이었습니다.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. 월세로 살면서 자금을 꾸준히 모았고 그 돈으로 수도권 외곽에 아파트를 한 채 매수했습니다.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월세 살면서 모은 돈이 결국 저에게는 자산을 만들어준 셈이었죠. 그리고 지금은 그 집값이 약 2천만원 올랐습니다. 아직 팔진 않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제 자산의 출발점이자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어요.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했고 그 차액을 자산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실제로 집을 사기 전과 후 삶의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. 단순히 집 한 채를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신용이 올라가고 대출 한도도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예요. 예전에는 늘 전세 만기, 보증금 걱정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다음 집을 어떻게 살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. 부동산 한 칸이 내 인생의 시야를 바꿔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. 내 집 마련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. 전세는 익숙하죠.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회비용을 모르면 몇 년 후 내 자산은 제자리일 수 있어요. 월세를 사세요. 그리고 그 돈으로 자산을 만드세요. 전세금은 집주인의 자산이 되지만 그 돈을 잘 굴리면 나의 자산이 됩니다. 여기까지 듣고 나서 제가 실제로 어떤 부동산을 사고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링크된 무료 전자책을 읽어보세요. 퇴근 후 부동산 공부로 내 집을 샀다.
이 책에 제가 했던 실제 방법을 정리해 뒀습니다. 감사합니다.